밥상 걱정 끝내버리는 정미경표 집밥 레시피. 입에서 사르르 녹는 순두부와 쫄깃한 버섯의 꿀조합. 고추기름으로 낸 얼큰한 국물에 바지락의 시원함이 더해진 순두부찌개와 파릇파릇 입맛을 돋우는 최고의 나물 반찬. 부드러운 시금치에 매콤한 양념을 조물조물 버무린 시금치 초무침. 집밥 전문가 정미경에게 배우는 꼼꼼하고 유용한 요리 꿀팁.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요리하는 가평 총각 김동원입니다. 정미경입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네. 자, 선생님 오늘 순두부찌개를 해주실 건데 네. 순두부찌개 맛을 더해줄 재료가 바로 버섯인데요. 오늘 어떤 버섯이 들어가면 좋을지 추천해 주신다면서요. 보통 우리가 찌개에 들어가는 버섯은 네. 가능하면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게 좋거든요. 네. 근데 이 느타리 버섯 같은 경우, 애느타리 버섯 넣게 되면 쫄깃함은 또 배가 되면서 네. 실제로 형태도 그대로 보존이 돼서 음식이 뭐 지저분해지거나 뭐 하진 않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것 중에 하나고 또 생표고버섯도 향이 워낙 좋잖아요. 그래서 찌개에 들어가게 되면 훨씬 또 맛있게 드실 수가 있죠. 버섯만 잘 들어가도 고기 없이도 맛있죠. 정말 그래요. 맞아요. 향도 좋아지고. 네. 아, 그리고 또 이제 버섯 준비하실 때 우리가 많이 갈등하시는 게 씻어야 된다. 네. 씻으면 안 된다. 여기서 항상 우리가 갈등이 되는데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되죠? 그러니까 거의 농약을 치지 않고 재배가 되는 게 버섯이거든요. 그렇다고 뭐 하더라고요. 95% 네. 이상은 거의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신 겉에 먼지가 묻어 있는 것만 그냥 없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물에 담가두게 되면은 물론 비타민 D 성분도 많이 들어있긴 하지만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수용성 성분도 많기 때문에 오래 담가두면 맛 성분이 그만큼 빠져버리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버섯은 굉장히 수분을 빨아들이는 능력이 뛰어나요. 약간 스폰지 같이. 그래서 물과 닿는 순간부터 상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물에 담궈두거나 씻어서 그대로 두면 묵직해지면서 안쪽이 이렇게 투명하게 물러지는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버섯은 가능하면 물하고 닿지 않게 해줄수록 좋아요. 그래서 그래도 나는 겉에 있는 먼지가 조금 마음에 걸린다 하는 경우에는 행주 같은 거를 이렇게 좀 닦아내주시거나 젖은 행주로? 예, 아니면 그냥 물에다가 넣고 가볍게 흔들어서 바로 꺼내주시거나 그 정도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네. 버섯 구입한 다음에 네. 남은 버섯은 어떻게 보관을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버섯을 뭐 한 통을 이렇게 샀는데 그대로 다 쓰지 않고 남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제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그냥 말리는 거예요. 아, 햇볕에다가? 네, 햇볕에 말리는 거. 표고버섯 같은 것도 말린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그대로 그냥 햇볕에 조금 좌우로 자리 바꿔가면서 말려주시면 한 2, 3일이면 마르거든요. 그렇게 마르면 보존성이 그만큼 또 좋아지게 되고 실제로 만약에 마당 같은 게 있어서 바깥에 내놓고 말리게 되면 오히려 햇빛을 받으면서 이 비타민 D 성분이 또 더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영양적으로도 좋아지고 향도 더 깊어지죠. 말리는 사이에 비타민 D를 또 이렇게 흡수를 하는군요. 그렇죠. 자, 어떻게 말리는지 한번 또 시연을 해주실 말리실 거죠? 때는 그냥 그대로 이제 이런 채반처럼 위아래 네. 전부 다 공기가 통할 수 있는데 채반 하나 구입해야 되겠다. 예, 해주시면 되고 대신 처음에 버섯 자체를 조금 좋은 걸 구입하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표고 같은 경우를 보시면 요거랑 요거를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지금 안쪽이 여기는 그대로 연결이 되어져 있고 속하고 네. 여기는 떨어져 있네요. 떨어져 있죠. 어떤 게 더 신선한 것 같으세요?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버섯을 구입을 하실 적에는 요걸 겉부분을 갓이라고 하거든요. 연결돼 있다. 예, 갓이 떨어지지 않은 부분으로 구입을 해주시는 게 좋고, 신기하네. 갓이 떨어지면서부터 점점 갓이 펼쳐지게 돼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꼭 우상 같은 형태가 되는데 그렇게 된 버섯보다는 이렇게 갓이 펼쳐지기 전 상태가 더 선도가 좋은 상태거든요. 아직 뚜껑을 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고, 네. 지금 이 에네타리 버섯 같은 경우는 컵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쪼여져 있는 상태가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질긴 부분이죠. 네. 섬유질이 좀 모여져 있어서 그래서 조리하실 때는 이 부분을 떨어뜨려서 조리를 해주시는데 네. 내가 건조를 시키겠다 할 때도 이 부분을 그대로 붙여서 하면 안쪽에 있는 수분 때문에 곰팡이가 생기기가 쉬워요. 네네네. 그래서 그럴 때도 떨어뜨려서 조리를 해주시는 게 좋은 거죠. 잘라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은 버섯 남은 것도 아주 네. 신선하게 보관해서 맛도 그대로 네. 비타민 D는 또 추가해서 그렇죠. 그렇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정미경 선생님과 함께 오늘의 요리 비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요리 버섯이 들어간 순두부찌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섯부터 손질하시나요? 예, 버섯 손질 좀 해볼까요? 네. 요. 버섯 두 가지 버섯 다 쓰시네요. 네, 에네타리 버섯은 요 두꺼운 부분을 좀 잘라내주시고 네. 요걸 좀 낱낱이 좀 풀어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이거 다 쓰시나요, 오늘? 아니요, 좀 양이 많죠. 네, 요만큼만. 이걸 좀 찢어서도 쓰시던데 오늘은 풀기만 하네요. 만약에 이렇게 조금 두꺼운 경우는 이렇게 갓 부분부터 찢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가운데로 그렇구나. 바르지 마시고 네, 갓 쪽으로 이렇게. 아, 그러네. 네. 가운데 하면 막 모양도 안 예쁘던데. 네, 맞아요. 잘못하면 또 어. 삐뚤어지거든요. 갓부터 하는 게 이게 또 꿀팁이군요. 오늘의 꿀팁. 자, 그렇게 해주시고 요 표고버섯은 요 기둥은 이렇게 안쪽으로 좀 뜯어내 주시고요. 네. 요거는 나중에 육수를 내거나 아니면 뭐 장아찌 같은 거 만들 때 쪽쪽 찢어서 사실 고기처럼 드실 수도 있기는 해요. 그다음에 요 표고는 썰어서 준비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들어가는 재료는 사실 집에 있는 재료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냉장고 안에 있는 거 적당한 거 다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뭐 호박이 있으면 호박도 넣어주시고 양파 있으면 양파 넣어주시고 뭐 배추 있으면 배추 같은 것도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냉장고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재료를 준비해 주세요. 순두부도 이제 된장찌개처럼 네. 다들 이제 자기만의 특색 있게 네. 만드시는 요리라 취향별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정미경 선생님의 취향대로 네, 제 따라가 취향으로 봅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는 어슷 썰어 주시고, 자, 고추는 뭐 식성에 따라서 매콤한 거 좋아하시면 청양고추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송송 썰으셔도 되고 아니면 어슷 썰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선호하시는 대로 썰어주세요. 양도 조금 조절해 주시고, 너무 매운 거 싫어하시면 안 넣으셔도 되는 재료이기도 하죠. 순두부는 근데 또 칼칼하게 드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또 칼칼한 거 먹고 싶을 때 찾게 되는 거여서 저는 맞습니다. 조금 고추 같이 준비를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일단 들어가는 채소는 전부 다 준비가 끝났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의 주재료인 순두부는 순두부. 네, 반을 먼저 잘라두도록 할게요. 보통 이제 순두부가 이렇게 돼서 요쪽으로 잘라서 짜는 건가 보다 하고 짜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다 한 가지죠. 예, 그렇게 되면 전부 다 부서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생산 과정에서 있는. 예, 이렇게 해서 준비를 먼저 해두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재료는 전부 다 준비가 됐거든요. 그래서 먼저 고추 기름 내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식용유를 좀 둘러주시고, 예, 오늘 포도씨유. 네. 야, 이 고추기름을 파는 것만 써봤는데 오늘 네. 직접 만들어서 보여주시네요. 실제로 집에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게 더 건강하고 좋기도 하고요. 왜냐면 일단 열을 가한 기름은 오래 둘수록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산패되죠. 네, 먼저 이때 파하고 마늘을 조금 넉넉히 넣어서 볶아 주실수록 나중에 더 맛있거든요. 자, 그리고 요게 볶아지는 동안에 네. 지금 여기 고춧가루가 준비가 됐는데, 나중에 열이 오른 상태의 기름에 고춧가루가 들어가게 되면 고춧가루가 건조하니까 쉽게 탈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에 물을 좀 섞어 둘 거예요.
아, 고춧가루에 미리 물을 넣네요. 네. 그래서 오, 신기하다. 고춧가루를 좀 촉촉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고추 기름을 내는 동안에도 고추가 타지 않고 향이 조금 우러나올 수 있도록 할게요. 네. 보통 우리가 판매되는 그 순두부찌개 같은 경우에 기름이 좀 생각보다 좀 많이 뜨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기름량은 여러분들이 조금 조절을 하셔도 되는데 너무 많이 안 넣으셔도 되거든요. 대신 그 맛을 이렇게 좀 향이 우러나올 수 있게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니까 이렇게 좀 볶아주시고 어느 정도 향이 우러나오는 상태가 되면 이제 불려놨던 고추를 넣고 같이 볶도록 할게요. 자, 물을 조금만 더 추가해서 이렇게 물을 부어주니까 확실히 덜 타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고춧가루가 옆에 있는 기름이 조금 뜨거워도 타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고추기름 만들다가 그 시커멓게 태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맞아. 일단 몸에 안 좋은 건데.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타게 되면 또 못 쓰게 되잖아요. 탄내가 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매운맛이 나도록 볶아주세요. 자, 여기에 이제 조개. 해감한 조개에 바지락. 네, 바지락이에요. 바지락 말고 다른 조개 넣으셔도 되고요. 야, 조개도 이 와중에 들어가는구나. 국물 없을 때. 예, 이 상태에서 같이 볶아주도록 할게요. 오, 신기하다. 아니, 그럼 바지락 안에 양념 막 다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아, 상관없죠. 나중에 이제. 입 벌리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이때 이제 사용이 되는 이제 좀 매운맛이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육수를 넣어주도록 할 거예요. 네, 자, 육수, 멸치 육수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국물이 조개가 입을 벌릴 때까지 끓여주실 건데 네.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뭐냐면 순두부 자체가 수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순두부가 들어가면 나중에 수분이 좀 더 나오게 돼요. 네. 그래서 그 상태에서 그대로 끓이게 되면 나중에 국물만 흥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여러분들이 그걸 감안을 하셔서 물의 양을 너무 많이 안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또 열을 받을 것 같으니까 이제 채소가 들어갑니다. 채소를 넣고 끓여줄게요. 그래서 호박 먼저. 양파도 넣어주시고 버섯도 넣어주시고 버섯이 아주 푸짐하게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같이 조개가 입을 벌리고 버섯도 같이 익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끓여주시면.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넣은 이 버섯도 더 익은 상태가 되고 호박도 익은 상태가 되면 지금쯤이면 이제 그 순두부 준비한 거를 넣어주셔도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넣고 원형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게 또 많이 안 부셔져야. 예, 적당히. 아, 그 정도는 또 깨주는군요. 예, 이 정도는 해야지. 왜냐면 두부도 조금 맛이 들어야지 되니까. 그렇지. 야, 너무 푸짐하다. 예, 부수지는 마시고 네. 이 상태로 이제 조금 끓여주시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두부가 지금 상온액게 들어갔으니까 온도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끓어서 충분히 온도가 올라갈 때까지 끓여주시는데 그렇게 끓는 동안에 바깥에 있는 간 때문에 순두부에서 조금 이제 수분이 빠져나오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간을 조금 해주셔야 되는데, 자, 요거는 지금 참치 액젓인데 국간장을 넣으셔도 되고 참치 액젓 넣으셔도 되고, 뭐 요즘 어간장 같은 스타일도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같이 넣어주세요. 멸치 액젓도 되나요? 네, 괜찮아요. 멸치 액젓, 국간장, 아니면 지금 제가 넣은 것 같은 참치 액젓. 참치 액젓 많이 쓰시더라고요. 참치 액젓이 이제 그 참치를 가지고 농축을 시켜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감칠맛을 내주는데 조금 더 효과적이에요. 근데 비린 맛은 덜하고. 그렇죠. 근데 멸치 액젓도 사실은 또 유사하게 사용될 수가 있는데 멸치 액젓 같은 경우는 조금 냄새가 더 강하잖아요. 그래서 네. 한 번 더 끓여서 날려주시면 사실 또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잘 끓여주시면 마지막에 아, 이때 들어가는군요. 파랑. 파 좀 넣어주시고 고추도 조금, 저는 이제 고추 좀 넉넉히 준비했거든요. 칼칼하게. 기침할 정도로 매워야 돼요. 네. 후춧가루 조금 넣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달걀 넣으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데 저는 여기 중앙 부분에 자 이렇게 해서 순두부찌개 이렇게 보글보글 끓이면서 드실 수 있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순두부찌개 완성됐습니다. 오늘의 요리 순두부찌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에네타리 버섯은 밑동을 제거한 뒤 손으로 찢어줍니다. 생 표고버섯은 밑동을 제거한 뒤 편 썰고 애호박은 반달 모양으로 썰어주세요. 양파는 채 썰고 대파는 어슷 썰어줍니다. 청양고추, 홍고추는 송송 썰고 순두부는 2등분 해주세요. 달군 뚝배기에 식용유를 두르고 다진 대파, 다진 마늘을 볶아줍니다. 고춧가루, 물을 섞은 뒤 넣고 함께 볶다가 해감한 바지락도 넣고 볶아줍니다. 그런 다음 멸치 밑국물을 붓고 애호박, 양파, 에느타리 버섯, 생 표고버섯을 넣고 한 소끔 끓여주세요. 여기에 순두부를 넣고 큼직하게 자른 뒤 한 소끔 끓여줍니다. 참치액을 넣어 간을 하고 대파, 청양고추, 홍고추를 넣은 뒤 후춧가루, 달걀을 넣고 한 소끔 끓여주면 순두부찌개가 완성됩니다.